사실 영입한 1호 인사 누군지 혹시 기억들 하십니까?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영입을 했죠. 그래서 지역이 어디냐면 저 서울 석촌호수가 자리하고 있는 송파을입니다. 이번에 6월 13일 날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가운데 하나잖아요. 송파을. 사실상 지금 뭐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당협위원장에 임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늘 뭐 행사가 있었다면서요, 김민지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 당원들과 예. 어쨌든 그 홍준표 대표가 영입 1호로서 내세운 이제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이제 서로 인사하는 성격의 어떤 자리를 가졌다고 해요. 그랬군요. 그래서 좀 비공개 회의 겸 또 당원 그 지역 당원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지역 당원들과 인사를 하는 뭐 시간을 그동안 갖지 못했으니까 어떤 정치에 입문하는 포부라든지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를 밝히는 그런 자리를 비공개로 간담회 형식으로 가졌다고 합니다. 바로 조금 전에 행사입니다. 시청자 아마 4시 조금 전에 있었던 행사를 발빠르게 저희가 이제 영상을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배현진 전 아나운서 저렇게 서서 당원들에게 어떻게 인사 말을 건넸을까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실무회의를 오늘 하는 자리고요. 사실 말씀드린 정식 그 취임식이나 개소식은 앞으로 또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현진 전 아나운서는 전 작가님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서울 송파을 지역에 사실상 뭐 전략 공천을 할 것으로 보이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홍준표 퀴즈다 홍준표 또는 퀴즈, 예. 홍준표 시스터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게 일본 정치에서 이런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명인들을 이 셀레브를 이제 꽂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반짝하는 이제 자객 공천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배현진 아나운서가 상당히 부당한 이제 뭐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는 하지만은 예. 정치라는 건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원들과의 대화라는 거야말로 공개해야 마땅한 또 반드시 공개해야 될 그런 행사인데 이걸 비공개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이 보궐선거라는 거는 당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뛰어들어 가지고 하는 선거기 때문에 사실 본인의 능력이 없어도 당의 힘으로 당선될 수 있는 선거이긴 합니다. 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공부해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밀린 숙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트레이닝이 필요한 게 예. 아니라 그 즉시 세금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앞으로 좀 많이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어려운 선거가 될 네, 것이다. 네. 예. 자, 배현진 전 아나운서 이제 송파을 지역의 이제 당협위원장에 뭐 임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 9일이었죠. 한국당에 이제 입당식이 있었는데 그때 배현진 전 아나운서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었죠.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시청자들께 마땅히 올렸어야 할 마지막 인사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채로 회사 모처의 조명기구 창고에서 업무 발령을 기다리며 대기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본인의 소신을 따른 대가로 사회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받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노 기자가 지난 뭐 9일 날은 또 저런 포부를 밝혔는데 지난 9일 모습과 오늘 모습을 보면 약간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좀 노 기자 어떻게 봤어요? 예. 사실 저 때는 좀 차려진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뭔가 당사에 있던 뭐 이렇게 당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자들도 상당히 조금 아나운서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갖춰진 모습으로 왔다면 오늘은 좀 수수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를 좀 전해 듣기로는 당 지도부 가운데 모 인사가 저렇게 너무 이제 갖추고 꾸미고 화장을 짙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지역 당원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화장을 조금 옅게 하고 실제로 좀 소박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실제로 조금 이제 뭔가 반영이 돼서 오늘은 정말로 이제 당원들을 인사하기 위해서도 수수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영입한 인사잖아요. 자, 홍준표 대표가 이 배현진 전 아나운서에 대해서 뭐 이런 또 평가를 한 적이 있었죠. 그 모습도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배현진은 영입 직전에 한번 봤습니다. 한번 보니까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소신이 뚜렷하고 속이 꽉 찬 캐리어 모이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MBC 사표를 제출하는 거 보고 우리 당에 모시고 와서 정말 앞으로 당과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치권에는 퀴즈들이 많습니다. YS 퀴즈 김무성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지금 와 있는 상태고요. 박근혜 퀴즈 하면 누구 떠오르세요? 이준석, 손수조 두 사람이 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요. 근데 나란히 낙선을 했죠. 홍준표 퀴즈 배현진입니다. 언론인에서 정치인으로 송파을 도전장. 어떻게 예상하세요, 전 작가님? 예. 그래서 김무성은 같은 경우는 아주 바닥부터 시작했죠. 여기 신발 정리부터 이제 YS 그 수하에서 했다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이번에 배현진 케이스도 이제 신데렐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홍준표 대표가 소개를 하면서 얼굴만 고운 것이 아니다 이랬는데 그것은 고운 것이 아니라는 말 자체가 얼굴, 외모를 매우 강조한 말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 디카프리오라든가 장동건 씨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즉 외모 때문에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예. 그런 점에서 배현진 아나운서가 갖고 있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한계를 빨리 뛰어넘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이렇게 보면서 이 처음에 입당할 때하고 오늘 당원들하고 대화를 보면 동일 인물인가? 우리가 솔직히 의문을 가질 정도로 다르지 예. 않습니까? 그만큼 확실한 변신을 해야 되고 정말 그 정치의 토양에 예.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 거다. 왜냐하면 퀴즈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들 치고 퀴즈에서 머무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허. 어덜트가 되지 못했어요. 정치의 예. 성인이. 그렇군요. 퀴즈에서 어덜트 성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 길이 녹록지는 험난하죠. 않았었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제 송파을 지역에 한국당은 뭐 사실상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전략 공천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상대가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도 후보를 낼 텐데 민주당에서도 김민지 기자 그러니까 네. 친문 핵심 인사를 딱 그 배현진 전 아나운서랑 딱 이게 붙이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최재성 전 의원인데요. 그래요? 지금 출마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친문 인사인데 지금 여기 이 최재성 전 의원뿐만 아니라 송기호 변호사도 예비 후보 등록이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재성 전 의원이 거론되는 건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우린 자신 있다는 입장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데 토박이 카드로 이길 수 있다. 예를 들면 송기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송파을에서 22년간 지금 살면서 지역을 잘 아는 분이라고 설명을 했고 또 최재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문 측에서 최 전 의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누구와 붙어도 자신 있다. 이런 반응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노 기자가 좀 취재를 해봤을 것 같은데 최재성 전 의원 쪽으로 그럼 민주당은 좀 송기호 변호사도 있지만 친문 핵심 최재성 전 의원하고 배현진 전 아나운서 카드를 진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취재 결과? 근데 좀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송파을에 지금 그 재건축 문제를 두고 약간 지역 민심이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여론도 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당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보수 야당에게 조금 유리한 구도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기호 변호사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약간 신인이잖아요. 예. 신인이기도 하고 당에 어떤 좀 힘이 실리지 않았을 때는 힘들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다면 최재성 전 의원은 삼선 의원이기도 하고 친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의 지지도를 끌어올 수 있는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물이 조금 더 인지도가 좀 있고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4월 중으로는 이렇게 공천을 마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파을 지역이 뜨겁습니다. 배현진 전 아나운서, 최재성 전 의원 이름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영입한 1호 인사 누군지 혹시 기억들 하십니까?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영입을 했죠. 그래서 지역이 어디냐면 서울 석촌호수가 자리하고 있는 송파을입니다. 이번에 6월 13일 날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가운데 하나잖아요. 송파을. 사실상 지금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당협위원장에 임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늘
행사가 있었다면서요, 김민지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 당원들과 네. 어쨌든 그 홍준표 대표가 영입 1호로서 내세운 이제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이제 서로 인사하는 성격의 어떤 자리를 가졌다고 해요. 그랬군요. 그래서 좀 비공개 회의 겸 또 그 지역 당원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지역 당원들과 인사를 하는 뭐 시간을 그동안 갖지 못했으니까 어떤 정치에 입문하는 포부라든지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를 밝히는 그런 자리를 비공개로 간담회 형식으로 가졌다고 합니다. 바로 조금 전에 행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4시 조금 전에 있었던 행사를 발빠르게 저희가 이제 영상을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배현진 전 아나운서 저렇게 서서 당원들에게 어떻게 인사말을 건넸을까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 잘 듣습니다. 이제 실무회의를 오늘 하는 자리고요. 사실 말씀드린 정식 그 취임식이나 개소식은 앞으로 또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현진 전 아나운서 전 작가님, 한국당 입장에서는 서울 송파을 지역에 사실상 전략 공천을 할 것으로 보이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홍준표 퀴즈다 홍준표 또는 퀴즈, 예. 홍준표 시스터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게 일본 정치에서 이런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명인들을 이 셀레브를 이제 꽂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반짝하는 이제 자객 공천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배현진 아나운서가 상당히 부당한 이제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는 하지만은 예. 정치라는 건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원들과의 대화라는 거야말로 공개해야 마땅한 또 반드시 공개해야 될 그런 행사인데 이걸 비공개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이 보궐선거라는 거는 당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뛰어들어가지고 하는 선거기 때문에 사실 본인의 능력이 없어도 당의 힘으로 당선될 수 있는 선거이긴 합니다. 예.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공부해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밀린 숙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트레이닝이 필요한 게 예. 아니라 그 즉시 세금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앞으로 좀 많이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어려운 선거가 될 네, 것이다. 네. 예. 자, 배현진 전 아나운서 이제 그런데 결국 이제 우리가 이번에 배현진 케이스도 이제 신데렐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홍준표 대표가 소개를 하면서 얼굴만 고운 것이 아니다 이랬는데 그것은 고운 것이 아니라는 말 자체가 얼굴, 외모를 매우 강조한 말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 디카프리오라든가 장동건 씨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연기를 네. 아무리 잘해도 즉 외모 때문에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예. 그런 점에서 배현진 아나운서가 갖고 있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한계를 빨리 뛰어넘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 입당할 때하고 오늘 당원들하고 대화를 보면 동일 인물인가? 우리가 솔직히 의문을 가질 정도로 다르지 예. 않습니까? 그만큼 확실한 변신을 해야 되고 정말 그 정치의 토양에 예.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 거다. 왜냐하면 키즈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들 치고 키즈에서 머무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허. 어덜트가 되지 못했어요. 정치의 예. 성인이. 그렇군요. 퀴즈에서 어덜트 성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 길이 녹록지는 험난하죠. 않았었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제 송파을 지역에 한국당은 사실상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전략 공천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상대가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도 후보를 낼 텐데 민주당에서도 김민지 기자 아까 네. 친문 핵심 인사를 송파을 지역에 이제 당협위원장에 임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 9일이었죠. 한국당에 이제 입당식이 있었는데 그때 배현진 전 아나운서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었죠.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시청자들께 마땅히 올렸어야 할 마지막 인사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채로 회사 모처의 도면기구 창고에서 업무 발령을 기다리며 대기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본인의 소신을 따른 대가로 사회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받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노 기자? 아까 지난 9일 날은 또 저런 포부를 밝혔는데 지난 9일 모습과 오늘 모습을 보면 약간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좀 노 기자 어떻게 봤어요?
예. 사실 저 때는 좀 차려진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뭔가 당사에 있던 뭐 이렇게 당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자들도 상당히 조금 아나운서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갖춰진 모습으로 왔다면 오늘은 좀 수수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를 좀 전해 듣기로는 당 지도부 가운데 모 인사가 저렇게 너무 이제 갖추고 꾸미고 화장을 짙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지역 당원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화장을 조금 옅게 하고 실제로 좀 소박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실제로 조금 이제 뭔가 반영이 돼서 오늘은 정말로 이제 당원들을 인사하기 위해서 좀 수수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영입한 인사잖아요. 자, 홍준표 대표가 이 배현진 전 아나운서에 대해서 뭐 이런 또 평가를 한 적이 있었죠. 그 모습도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베이징메이커를 영입 직전에 한번 봤습니다. 한번 보니까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소신이 뚜렷하고 속이 꽉 찬 캐리어 우모이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MBC 사표를 제출하는 것 보고 우리 당에 모셔와서 정말 앞으로 당과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치권에는 퀴즈들이 많습니다. YS 퀴즈 김무성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지금 와 있는 상태고요. 박근혜 퀴즈 하면 누구 떠오르세요? 이준석, 손수조 두 사람이 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요. 근데 나란히 낙선을 했죠. 홍준표 퀴즈 배현진입니다. 언론인에서 정치인으로 송파울 도전장. 어떻게 예상하세요, 전 작가님? 예. 그래서 김무성은 같은 경우는 아주 바닥부터 시작했죠. 그 신발 정리부터 이제 YS 그 수하에서